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12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후의 치정사건은 진왕 영정의 혈통을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였다. 조이가 시집 온 후 12개월이 지나 영정을 낳았기에 생물학적으로 영정은 여불 위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나 사실 12개월 이상 임신하다 애를 낳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며 사실 임신 기간은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왕실에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구중궁궐 안에서 고자인 환관들과 궁녀들이 철통감시 속에 있기 때문에 궁에 있는 여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황태후가 노예와 통정하여 아이까지 낳았고 그 과정에 섭정인 여불위가 적극 개입한 것은 그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구중궁궐 안에도 애 낳을 정도로 놀아날 정도로 음탕한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때라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론하자면 그건 아무 때 낳은 아이라면 그렇단 말이고 영정이 태어났을 때 이미 조이는 영정의 아버지 자초에게 가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자초는 멀쩡히 살아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아무 근거 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 역시 조이 치정사건과 여불희 문제의 특징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론이다. 간단히 말해 진왕 영정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로 윗문단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국의 태후라는 존귀한 신분에 올라서도 뇌관 남자를 궁 안에 불러들여 사통하고 아이까지 낳을 정도인데 하물며 자초이 타국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당시에 그의 처소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트집을 잡을 빌미가 생겨버렸다는 것 문제이다. 영정이 태어난 시기가 저희가 자초에게 간지 12달이 지난 이후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영이인이 여성의 임신 기간도 모르는 바보가 아닌 한 만약 조이를 데려온 지 9달이 되지 않았는데 자식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그 아이는 여불 위의 아이일 것이므로 태자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2달 만에 태어난 아이이므로 당연히 자기 자식으로 믿고 거리낌 없이 태자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예 사건이 터짐으로써 노예를 몰래 태후에게 들여보낸 것처럼 이전에도 여불리 자신이 몰래 조이와 정을 통했던 것 아니냐. 즉 혼인 후 사통을 의심할 빌미가 생긴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진왕으로서 영정의 정통성을 공격할 수 있는 꼬투리가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노예를 태후에게 붙여주기 전에도 태후와 여불위가 이미 사통하던 관계였다는 사실은 영정의 정통성을 더욱 흔드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으로 나아가면 노예가 자기 아이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 자체도 노예가 진시황을 선왕의 자식이 아닌 여불위 자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차피 현 왕도 왕가의 피줄이 아닌데 자기 자식이라고 왕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대담한 수를 두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노예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예라는 사람이 이제 여불위가 자기 밑에 있던 노예라는 사람을 이제 남편인 왕이 죽고 나서 홀로 된 왕비한테 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자체도 노예가 진시황을 선왕의 자식이 아닌 여불위 자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진시황마저도 정통적인 왕가의 피줄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차피 현 왕도 왕가의 피줄이 아닌데 자기 자식이라고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반란이라는 대담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재규 뭐 여러 가지 김재규가 바람을 피운다 이런 그 정보가 올라오니까 박정희가 그랬다잖아요. 배꼽 아래 일은 거론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이게 왕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왕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면 모르는데 기원전 시대니까 이게 서력 이전의 시대인데 얼마나 그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에 왕정이 제대로 질서는 제대로 잡혔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녀 관계가 엄격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는 거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때 당시에는 왕이 거처하는 궁에도 질서가 그렇게 명확히 이렇게 확립이 되지는 않았다고 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가 바람을 피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난 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청나라의 서태후라는 왕비가 있었잖아요.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자 하여튼 서태후. 언젠가 내가 서태후도 또 다뤄볼 것입니다. 서태후가 그렇게 일간 남자들을 끌여가지고 그렇게 식생각을 벌였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언젠가 서태후도 내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태후를 하는 시간에 그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태후만 해도 우리하고 가까운 시대거든요. 근데 이 여불위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와는 동떨어진 굉장히 까맣은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비라고 해봐야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왕정 국가에서 왕가의 핏줄의 순수성은 왕위 계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렇죠. 이 핏줄의 정통성 그것은 가장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떠버리긴 하지만 북한은 봉건 왕조 국가입니다. 대대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봉건 왕조 국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백두혈통이다. 이런 말을 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혈통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바로 왕정이기 때문에 그러죠. 대대로 자식이 이어받고 하니까 혈통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백두혈통을 논하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지도자를 교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혈통을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 핏줄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왕의 권위와 신하들의 충성심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미 즉위 중에서도 생부가 여불위 아니냐는 의심을 공공연히 받고 있던 진시황으로서는 노예 사건을 계기로 여불위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거대한 세력을 지닌 권신을 숙청하여 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생부이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권력을 잡고 진시황이 어렸을 때는 여불위가 대신 섭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시황이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시황의 친아버지가 여불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게 이게 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헛소문이라는 게 참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게 참 헛소문이라는 게 더러운 것이 그렇다 해서 직접적으로
어? 대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헛소문을 어떻게 헛소문은 헛소문일 뿐인데 헛소문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이제 선택인 거죠. 나도 그래요. 이승열이가 어떤 간호사 여자가 이승열이를 좋아한다. 계속 헛소문이 들어가는데 일부러 내가 모르는 척하고 일절 내가 내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헛소문에 가지고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고 헛소문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계속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어떻게 되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시황이 분명히 왕권을 틀어쥐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시황의 아버지 실질적인 아버지는 여불이다. 이런 헛소문이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진시황이 이제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불이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진시황이 여불이를 죽이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헛소문 가지고 일일이 그거는 헛소문이다 일일이 자기 입으로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자니 또 이게 엄청난 또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부리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여부리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이죠. 물론 실리와 일의 성공 가능성을 냉정히 저울질할 줄 알던 여부리가 진짜로 뻐꾸기 짓을 하여 진시황의 생부가 되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고 그건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을 터이나 뻔한 거짓말도 자꾸 계속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되는 게 뻔한 거짓말도 자꾸 계속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지라 진시황은 이런 심리적 이유 때문에 여불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몇천 년 전 기원전이나 지금 현대나 사람 살아가는 원리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괜한 헛소문에 이 진시황이 피해를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헛소문이라도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들었을 때는 이건 헛소문이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두 번 들었을 땐 또 그게 어느 정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식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였지 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을 때는 그게 진실이로구나 이렇게 진실로 탈바꿈돼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도 계속 세상이 이렇게 떠들고 요란해지게 되면은 그게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처럼 자기를 손에 위협할 수 있는 게 된다고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참 헛소문이 자꾸 돌으니까 안 되겠다. 여불리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진시황이 이제 강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 진시황 자기 친아버지라고 자꾸 이렇게 헛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일이 참 그런 헛소문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 대응을 또 안 하고 있자니 그렇고 자기만 피해를 보고 여부리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지간하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현대도 똑같아요. 이승열이가 무슨 간호사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요. 진짜 이게 헛소문이 진짜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이불 건네, 두 사람 이불 건네, 세 사람 이불 건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번 소문이 났을 때는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두 번째 소문을 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지. 세 번째 소문을 들을 때는 그게 사실이고 사실로 둔갑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헛소문의 아주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절 그런 얘기를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둔감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서 헛소문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헛소문을 얼마나 듣는 줄 아십니까? 내 머리에 이 안테나가 달렸어요. 헛소문을 잡는 그 안테나가 달렸다니까. 기막히게 내가 세상 돌아가는 헛소문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절 내가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대응을 하면은, 헛소문 가지고 대응을 하면 또 이렇게 역풍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역풍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지 이승열이 저놈이 뭐 간호사를 얻고 싶으니까 지가 소문을 퍼뜨리는구만? 이렇게 역풍을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채 난 그런 소문을 들은 적 없어. 딱 입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면요. 또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역풍을 맞아요. 지가 간호사를 마누라로 얻고 싶으니까 저런 헛소문을 지가 퍼뜨리는구만. 이렇게 역풍을 맞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절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소문을 못 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유언비어, 헛소문 이런 걸 내가 안테나가 달렸다니까 머리에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세상 일이 참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읽어볼 때마다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몇천 년 전의 기원전 시대나 현대나 사람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다니까. 단지 시 공간만 다르다 이럴 뿐이에요. 기막힌 겁니다. 그러나 여불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2300년 넘도록 진시황과 얽혀 계속적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헛소문이라는 게 또 그겁니다.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덜해. 특히 이 한국 조선놈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은 참새방앗간이야. 앉으면 남의 얘기 안주거리를 씹고 술자석에서도 남의 얘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면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유명인도 아닌 이승열이는 유명인도 아니잖아요. 그런 유명인도 아닌 이승열이를 앉으면 이제 안주거리를 씹는 거야. 그게 낙이거든. 한국 사람은 그게 낙이야. 남의 얘기 이렇게 떠드는 게 낙이거든.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하다 그것뿐이지 중국도 역시 그렇다고죠. 그래서 여불리가 죽은 지 뭐 2300년, 2500년 이렇게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이었다. 이런 게 아직까지도 사람 입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사람 죽이는 얘기입니다. 이 헛소문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다. 이렇게 이북과 입으로 전해지는 이 헛소문이 참 이게 난처한 거예요. 거기에 헛소문에 대응을 하자니 참 대응할 값어치가 없고 입 꾹 닫고 있자니 피해를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제일 상책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게 헛소문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걸 읽어보면은 기원전 시대나 지금 몇천 년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킹메이커로 성공하여 적당히 권세를 휘두르다가 조용히 말년을 마무리했다면 여불위는 세간에서 그리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허나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왕위에 올린 1등 공신이라는 점과 동시에 진시황의 출생에 커다란 의혹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여불위의 존재는 진시황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캐릭터에 한층 더 흥미와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불위가 많은 그 재산을 쌓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정치권도 쥐락펴락했다. 그러면 그렇게 당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면서 호의호식을 하고 그냥 일생을 안일하게 마감했다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불위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르내렸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불위가 좀 역기능으로 그 진시황이 친아버지다 이런 그 헛소문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그래서 여불위라는 인물이 더 이제 회자가 되고 유명해진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임을 알면서도 여불위의 진시황 생부설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 캐릭터적으로도 확실히 성공한 인생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얘기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술자석에서나 뭐나 이렇게 서너 사람 모이면 남의 얘기하는 게 이제 낙이죠. 특히 한국 사람은 더 합니다.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동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헛소문이라는 게 말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이 헛소문이 이승열이가 저 사람이 안산 사진사 협회 회원이 돼. 한국 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회원이다. 어디 가면 그래요. 아직도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내가 사진사협회를 탈퇴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꼬리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남의 얘기를 떠들어대요. 그게 낙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얘기 좋아하고 이게 입방아치 키 좋아하는 게 입방아치 있는 게 낙이니까 그러니까 헛소문이 그렇게 자꾸 창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동양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합봐야 권모술수에 능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었던 풍우나 나쁘면 기만으로 인생을 일관한 사기꾼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외로 서양 사학계에서 여불위를 사상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이 여불위를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양 역사계에서는 동양의 여불위가 역사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시대의 철학자들은 깡패나 다름없었던 전국시대 군주들을 행정일선에서 물러나 자기 수양으로서 자장농 사회의 생존을 위한 천지 조화를 중재하는 의식의 집전자로 만들고 행정실무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체제를 꿈꾸었는데 그 필두에 여불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의 중국이 통일 제국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우주와 국가, 신체 철학적 교리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교리로 기와 음양 오행을 체계화한 사상가의 계보를 여불위, 해남자, 동중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지는 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기가 세냐 약하냐.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음양, 그 다음에 음양이 오행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생이 되고 상극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
이것이 이제 그 동양을 지배한 음양 오행설의 사상입니다. 언젠가 내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행이라는 게 뭐냐? 오행이라는 건 금, 목, 수, 화, 토. 이 5가지. 예? 이 동양은 말이죠. 이 동양은 우주 만물의 모든 기본 구성이 5가지로 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금, 쇠, 목, 나무, 토, 흙, 화, 불, 금, 목, 수, 그 다음에 수, 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쇠, 예? 나무, 그 다음에 불, 땅, 물, 이것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요소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양을 파악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배운 게잖아요. 뭐 원소 기호, 구리 CU, 그 다음에 철이 Fe2가 뭐 그렇잖아요. 각 원소가 있단 말이죠. 원소가 뭐 100여 개의 원소를 우리가 화학 시간에 그렇게 그거를 외우냐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100여 개가 넘는 그런 원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동양은 5가지가 우리 세상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도 그런 거예요. 사주팔자도 어떤 걸 보냐면 말이죠. 음양이라는 게 뭡니까? 즉 사람으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어떤 음양 오행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발전되어 나가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양 오행이 만나서 변화와 발전을 하는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이 음양과 오행설이 이 여불위, 그 다음에 회남자, 동중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동양의 한 사상을 형성하는 이런 여불위를 보세요. 여불위를 우주의 코스모스로 인식한 제국의 설계자라까지 표현할 정도. 그러니까 이 동양은 우주와 이 현 시대를 이 5가지 요소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여불위는 이렇게 장사의 신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상을 이렇게 설계한 설계자이기도 했다. 이것이 참 굉장한 여불위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중문화 속의 여불위, 그렇게 여불위가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대중문화에서도 얼마나 여불위를 주제로 한 드라마, 이 영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이런 겁니다. 삼국지 12에서 고대 무장으로 등장, 능력치는 이렇고, 만화에도 이렇게 여불위에 대한 만화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의 재상이 되기 전 젊은 시절의 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 선비를 연상하게 하는 특이한 복장에서 서역식 옷감을 입으며 망건을 착용하고 조선식 흑립을 쓰고 있다. 주인공 일행과 조우하여 짧지만 강한 인상을 보여주며 위기에 처한 주인공 일행을 구명해주고 헤어지며 그를 목격한 점술가, 그를 보고 차갑게 푸른 뱀이 늑대 항문으로 파고들어 뱃속에 들어가 입으로 뚫고 나오며 용을 태어나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된다. 푸른 뱀. 참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장사의 신 여불위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그 은현장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은현장이 바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지금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연장이 어떤 세력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주가를 조작했느냐? 뭐 초록뱀이라는 무슨 또 회사가 있다래요. 그 회사 사람들과 손을 잡고 주식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의심을 받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초록뱀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푸른 뱀. 초기에는 정말 상인에 불과했지만 인생 여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게 되며 점차 상인을 뛰어넘는 정치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역사대로 진퇴자를 지원하며 조금씩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지원하는 와중에도 진퇴자가 여불위의 애첩인 조의를 요구한다거나 예전 지원하기 전 거렁뱅이 시절을 기억 못하고 하대하듯 여불위를 대하자 순간순간 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의를 요구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기어오르지 마라며 지원은 지원이지 자신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듯한 분노를 내어 보이기도 하나 이내 진정하고 조의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니 이대로면 자신의 아이가 진왕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는 순순히 조의를 넘긴다. 진시 왕제가 여불위 아들 아니냐는 출생 논란에 대해 이 만화에서는 그 방향으로 잡은 셈. 아예 직접적으로 조의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를 애매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헛소문이라는 아까도 내가 계속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헛소문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대응을 하려니 참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고 또 입 닫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굉장히 자꾸 피해를 입는 거고 이게 지금 기원전 시대부터 몇 천 년이 내려오도록 계속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위라는 그런 헛소문이 이제 돌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막히잖아요. 1, 2년 헛소문이 돌다가 그놈 헛소문이 저절로 없어지면 별 문제겠는데 몇 천 년이 지난 세월을 내려오도록 계속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참 감탄을 뿌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대진제국 시리즈 드라마에도 여불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불위에 관한 얘기가 이게 참 스토리가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사극 이런 데 자꾸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극, 영화 이런 거는 그냥 흥미 위주로만 봐라. 그거를 너무 팩트처럼 이렇게 인식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화, 드라마 이런 얘기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드라마, 영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얘기는 내가 여기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34분을 경과했습니다. 이게 참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관으로 위장한 채 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헌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환관이 승진을 하려면 자신이 고자가 되기 전에 달고 있었던 약물을 방부 처리해서 보관하다가 상관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니스와 우아이 페니스 밑에 이 둥그란 알이 2개 달린 거를 잘라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환관이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그걸 막고자, 그렇게 위장 취업을 막고자 중국에서는 헌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헌보라는 제도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달고 있던 페니스와 불화를 잘라낸 거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어떤 데다 보관해가지고 그거를 환관으로 이제 환관이 되겠다고 지원서를 낼 때 그것까지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를. 이렇게 잘라냈다. 이런 증거를 보여줘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알코올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뭘로 방부 처리를 했을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옷나무, 그리고 옷나무 진이죠. 옷진. 옷진액에다가 뭘 담그면 부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불리는 그냥 세계 빠져버린 조태후가 자신에게 엉켜붙는 게 귀찮아서 적당히 밤일이나 즐기며 살라고 노예를 소개시켜줬을 뿐이지 반란을 일으키라고 소개해 준 건 절대 아니었다. 그죠? 만약 그가 혈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적상 장량왕의 아들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진시황 본기에서 나온 이 첫 문장은 글의 문맥상으로 볼 때 시황제의 생부에 대한 논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황실의 정통성에 대한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생부가 여불이다. 이런 세간의 소문도 많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진시황은 공식적으로 왕가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장량왕의 아들이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3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여불리에 대한 나무위키 리딩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불위가 직접 쓴 글이 담겼다는 여시춘추라는 책을, 이게 8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리딩하는 그런 시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대강 훑어봤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이런 게 참 금과 옥조가 될 만한, 아주 피와 살이 될 만한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임머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타임머신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구경시켜주는 기계, 예? 과거를 여행하게 하는 기계가 타임머신이거든. 그 타임머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아니,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기원전 시대로 되돌아가서 여불위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생존했을 때 여불위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상상 속에서는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여불위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과거로의 여행은 불가능한 거고, 이 책을 통해서
과거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불위의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 여불위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시춘추 같은 여불위가 직접 썼다는 이 여시춘추의 책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과거를 여행하게 하는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시춘추, 다음 시간에 이 여시춘추를 리딩 하겠는데요.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